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기 발달 중에 이제 언어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창의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언어 발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유아기의 언어는 인지적인 발달과 더불어서 또 급격한 발달을 이루게 되는데요. 유아기의 언어 발달을 기초로 하여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또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작용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유아는 타인의 언어, 즉 엄마, 주변 환경으로부터 듣는 모국어를 듣고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를 형성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발판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서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의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어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언어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 체계로서 의사소통으로 활용되는 의사소통의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유아는 언어 발달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형태는 구어, 그리고 문어,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듣기와 말하기는 구어에 속하고 읽기와 쓰기는 문어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말로 행해지는 것, 행해지는 것, 음성 언어는 구어, 문자로 행해지는 것, 문자 언어는 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듣기와 말하기는 구어, 읽기와 쓰기는 문어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언어를 통해서 정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인 정보를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을 우리는 수용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등 언어적으로 적절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표현 언어, 즉 수용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런 것을 수용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타내고 감정을 표현하고 언어적으로 적절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표현 언어다라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용 언어에는요, 듣기와 읽기가 해당이 되고요. 표현 언어에는 말하기와 쓰기가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 다음 유아의 언어 발달에서 이 무엇을 살펴보실 거냐면 언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구성 요소가 네 가지로 나뉘어짐을 알 수가 있네요. 운론,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 이 네 가지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살펴보면요. 음운론은 언어의 소리에 대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유아의 음운 발달은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소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어에서는 음소는 자음 24개, 모음 19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음소의 결합은 언어 특유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음소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고 단어를 구성하고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을 이해하면서 언어 구사 능력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어 있죠. 자, 다음은 의미론입니다. 단어와 문장에서 표현되어지는 의미에 관한 체계인데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가장 기본 단위는 형태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공부방이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와 방,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하여서 공부방이라는 단어가 한 개의 단어가 만들어진 거고, 따라서 여기서는 형태소를 찾아보면 의미가 있는 거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와 방,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는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지며 단어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문론은요, 언어에서 구절 그리고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단어들을 결합하는 문법의 체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구문 발달은 문법적인 규칙을 이해하고 구사하는 능력에 대한 발달입니다. 유아는 문법적인 오류를 거치다가 문법적인 지식과 이해가 발달하면서 정확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화용론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화용론은 이 의미론의 한 분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화용론에서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시간, 장소 등 이 모든 맥락적 차원에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운론은 소리에 대한 체계, 음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로는 단어와 문장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의미에 관한 체계인 것이죠. 구문론은 언어에서 구절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단어들을 결합하는 그 문법에 관련된 것이고요. 화용론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체계여서 맥락적 차원에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그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유아의 발달은 구어 발달과 문어 발달, 즉 말로서 음성으로서 전달되는 것, 그리고 문자로서 전달되는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어 발달에서는 3, 4세 유아가 3개 또는 4개의 단어로 문장을 구성하고, 또 이것이 좀 더 4, 5세경이 되면 이것이 다시 또 4, 5개 정도로 단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고, 5, 6세가 되면 6개 또는 7개의 단어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또 만 5세경에는 2,500개의 어휘를 습득하고, 또 6세경에는 엄청 늘어나네요. 15,000여 개 정도로 어휘력이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어 발달에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발달이 되고, 문어 발달에서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읽기 발달을 보면 인쇄된 글자에 관심을 보이는 시기가 만 3세경, 그러니까 5세경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리고 주변 환경의 글자를 읽기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은 만 4세경이 될 수 있다라고 되고 있고요. 5세경에는 일반적으로 쉬운 단어는 읽을 수 있다라고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쓰기에 발달하는 부분도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극적거리기, 끼적거리기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둘째 단계는 한두 개의 자형을 나타내는 것, 기역, 니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셋째 단계에서는 식별 가능한 글자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만약에 뭐 하나 이런 걸 쓰려고 했는데 나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역전 현상이 생기고, 또 획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은 단계.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글자 형태가 나타나지만 모양이 바르지는 않은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획순과 모양이 바른 글자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단어가 나타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문장 쓰기라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쓰기라는 것이 발달한다 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어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언어 발달이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어와 문어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고, 또 언어의 구성 요소에 이 네 가지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 음운론, 의미론, 구문론, 그리고 화용론까지 있음을 살펴보았고요. 언어 발달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살펴보았고, 또 쓰기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라고 하는 부분까지 현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이라는 것이 단계별로 늘어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도
수도 있고요. 또 언어 발달에 있어서 그 형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유아기 발달 중에 사회 정서 발달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유아는 영아기에 발달한 정서 표현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 표현을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아기 정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 유아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유아기에는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인 자아 개념을 토대로 하여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을 발달시키게 되는데요. 또 성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영아기의 시기와는 다르게 유아의 또래 관계가 점차 중심이 되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도덕성에 대한 발달 심리학적 입장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학습 이론은 행동적인 측면,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은 정서적인 측면, 인지발달 이론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역할은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와 과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아의 성역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유아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남자는 파랑, 여자는 분홍 이렇게 나누어주는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 여자는 간호사, 남자는 뭐 군인 이런 식으로 성별을 중심으로 나누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생기지 않도록 유아 시기에 조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한 그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젠더가 평등할 수 있도록 그 젠더의 개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살펴볼 것은 정서 발달, 자아와 도덕성 발달, 그리고 성역할 발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짐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정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포예요. 그래서 유아기는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서 공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유아가 신체적으로 성장하여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또 탐색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인지구조가 발달함에 따라서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유아기 정서 중에 공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분노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유아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돼라고 제지를 당하거나 어떠한 일을 계속하도록 강요가 당하였거나 또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되지 않는 그렇게 욕구가 좌절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분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공포보다 이 분노라는 것이 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분노의 표현이 잦으면 이것을 그렇게 습관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여서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주고 이 아이가 편안하고 또 분노를 느끼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아 시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서라는 부분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고 또 자신의 욕구가 제지가 당했거나 또는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강요가 되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유아에게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하나인 이 분노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이해는 유아가 그 전인적인 발달을 돕기 위해서 환경의 변화라는 것,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겠다까지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불안과 또 호기심인데 여기 분노라고 잘못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호기심으로 수정할게요. 그래서 다음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불안이고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공포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로 부모의 과잉 기대라고 하거나 부모와 분리 또 낯선 환경, 동생이 출현하는 것 등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 불안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우울 그리고
압박, 긴장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는 것이 보다 더 잘 다스려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은 호기심입니다. 이 호기심은 유아기를 대표하는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그 아이들이 왜? 그건 뭔데? 왜 그렇게 되는데? 라고 하는 등의 질문으로 자신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표현하죠. 그래서 이 유아기의 정서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 호기심, 또 앞서 살펴보았던 공포, 분노 등 다양한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뭘 그렇게 자꾸 물어보니? 라고 아이를 꾸짖는 것보다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은 모두 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이게 유아 정서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것이지, 특징이지 라고 이해를 하고 이 아이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교사나 부모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자아와 도덕성 발달인데요. 자아, 굉장히 어렵죠. 이 자아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서 유아기에 성숙되고 발달되는 것이 바로 이 자아 개념인데요. 이 자아 개념은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가 자신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짓는 속성이다. 나는 이런 거야.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걸 더 잘해. 난 이런 능력이 있어. 뭐 이런 것들로 자신을 설명하는 그 유아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구분짓는 나라는 그 존재의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자아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는 속성, 능력, 행동, 태도, 가치 등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하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유아가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을 우리는 자아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김치를 좋아해. 김치를 잘 먹어. 나는 눈이 진짜 커. 나는 자전거를 잘 타. 등으로 말할 수 있는 수준 정도도 바로 자아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아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도둑이 들어오면 자기가 집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보다 빨리 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현상들이 유아기 때 잘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유아의 자기 정의가 강해질수록 또 소유욕이 강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4, 5세경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유아가 긍정적인 성공을 많이 하게 할수록 자신감과 성취감을 발전시킬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자아존중감입니다. 자아존중감은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 타인과의 상호작용, 또 성숙도, 유전, 그리고 사회적인 학습 등 이런 다양한 과정 등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이라는 것이 발전이 되는데요. 개인의 시각으로 확립이 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수용, 긍정적인 자기평가 같은 용어들로 사용이 됩니다. 즉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인 것이죠. 나의 능력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지를 자아인식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자아존중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것을 잘해. 이렇게. 그런데 이 자아존중감은요. 1세경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요. 점점 정교화되면서 3, 4세가 되면 스스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성취감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자신에 대한 성취감이 바로 이 자아존중감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타 시기에 비해 자아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아 시기에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이런 높은 자아존중감은 습득해야 할 새로운 기술이 많은 이 유아기에 필요한 주도성 발달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자아존중감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학동기, 즉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연령이 되면은 이 원래 높았던 자아존중감이 학동기에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또래 관계입니다. 또래 관계는 사실은 유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또래 관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